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동욱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증인 23명과 참고인 5명이 채택된 청문회에선 범 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정조사의 결론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호강 범람 당시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8분간에 걸친 4차례 전화를 받고 그리고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취지여서 나 혼자 알고 있어 그냥 끝냈다 그 얘기입니까? 초동 대응 기간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서 대응이 될 줄 알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누구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인 김영환 지사에 대한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하급 공무원들을 책임 전가하고 가장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현희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중대한 신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접수한 주무관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보고를 안 받은 그 재난실장하고 과장은 또 기소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에서 그 이행이 제대로 준수 안 된 게 이번 가장 큰 원인이고. 반면 야당은 검찰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자동 진입 차단 장치를 두려고 노력했던 그런 점에 비추어서 충북도지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난 3월 부임한 이동욱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지사 불기소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수사라든지 이런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인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검찰의 재수사를 통한 책임자의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5일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장애 학생과 부모에게 자립이라는 숙제는 무겁습니다. 보호와 교육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는 남부 3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배움의 길이 막혔지만 이제는 졸업 뒤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형 전공과가 설치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옥천 지역 장애인 부모연대가 운영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센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자립에 대비해 일상생활 훈련은 물론 직업, 신체, 문화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 부모들이 직접 나선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도 자립해서 차별되지 않고 이 옥천군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한 부모로서 꿈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은 옥천 영동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전공과가 없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미약했던 게 뭐냐면 현장의 직업 연계였어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공과처럼 특화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노력들이 공교육 안으로 들어옵니다.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영동과 보은에서도 차로 30분 거리에 남부 3군 첫 거점형 전공과가 설치됩니다. 전공과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다니는 과정으로 보통은 특수학교 내 학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번처럼 전공과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짓는 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전공과 설치 과정에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2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았고 지난 7월 부지 매입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공사에 들어가고 2029년부터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애 학생들은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공과가 이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완충작용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 끝에 이제 공교육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자립의 길이 열렸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교육감의 이번 선임은 민주당 충북도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2년간으로 충북지역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청주시는 대연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내년 3월까지 대연 지하상가를 청년 특화 지역으로 리모델링할 방침입니다. 청년 특화 지역에는 취창업지원센터와 청년 창업과 입주 공간, 청년 공방, 북카페, 문화공연시설이 들어섭니다. 청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이제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콜버스는 스마트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인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물론 미래 스마트 시티의 적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의 최적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청주 콜버스입니다. 도입 초기 버스 노선이 부족한 지역에서 스마트 앱으로 부르는 콜버스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청주 지역 농촌에선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마트 앱 사용이 힘든 고령층도 경로당과 버스 정류장 등의 호출배를 이용해 콜센터에 요청하면 언제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이나 아무 때나 불러서 예약돼서 그 시간에 타고 나가면 청주 콜버스의 이용 요금은 7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도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이어 최근 전국 자치단체들도 청주를 찾아 교통 취약 지역의 대안으로 청주 콜버스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스위스 등 해외 교통 인프라 전문가들도 미래 스마트 도시 교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청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For solutions for sub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where there's aging populations, transport network and BRT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at because it's much more efficient and cost effective than. 현재 청주시는 13개 읍면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일 기준 52대의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용 인원은 37만여 명으로 한 달 평균 3천여 명 꼴입니다. 올해 자율주행 콜버스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율주행 콜버스를 올해 11월에 오송읍 일원에서 지금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교통 불편과 적자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청주 콜버스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K 교통혁신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새로운 종합형 시민단체인 공정한 세상이 오늘 전체 회원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창립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김광열 충북대 명예교수와 김태룡 전 상지대 교수, 윤성자 전 청주 YWCA 회장 등 3명이 공동대표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시민단체의 생명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급한 주장이나 행동을 지양하고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최초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체육공원이 충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이 공원에는 짚라인부터 모노레일까지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 개장 첫날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마스코트인 수달 형상의 대규모 모험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짚라인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하고
힘차게 페달을 밟으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모노레일도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재밌어요. 얼만큼 재밌어요? 많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미끄럼틀이요. 충주시 달천동 일원 농경지를 활용해 축구장 2.6배 크기인 1,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모실의 어린이 체육공원. 지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 95억 원을 투입해 정식 개관했습니다. 짚라인, 모노레일, 다목적 구장, 스포츠월 등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과 관리동, 넓은 주차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연중 무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큰 놀이터가 생겨서 너무 좋고 아이들이랑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인근에는 기존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이 추가로 들어서 명실상부한 체육 인프라 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햇빛 속에서 뛰어놀면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주변에 실내 놀이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는 어린이를 위한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장이 될 겁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충주 모실의 어린이 체육공원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고래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2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장생포 전역이 체험 공간으로 변신해 전국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UBC 성기원 기자입니다. 근대 포경산업의 기억을 간직한 바닷가 마을 장생포. 이제는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찾는 대표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아기가 고래를 너무 좋아해서 찾아보다가 오게 됐는데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만족하고 가고 있어요. 로운이는 여기 좋았어? 응, 여기가 좋았어요. 초여름 파스텔빛 수국, 한여름 호러 페스티벌을 지나 가을 문턱에서 장생포는 가장 상징적인 빛깔로 물듭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울산 고래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열립니다.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증강현실과 로봇을 활용한 개막 퍼포먼스부터 뮤지컬 갈라와 음악 공연, 거리 퍼레이드, 플리마켓과 이벤트 부스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울산 최초의 공중근해 웨일즈 스윙은 14m 상공에서 울산만을 내려다볼 수 있고 산업시설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장생포 라이트는 밤마다 거대한 빛의 고래로 변신하며 야경을 수놓습니다.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453억 원을 들여 공중보행교와 숙박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장생포에 추가 조성합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12개 관광진흥사업과 2개 사업이 포함돼서 1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장생포는 정주행 관광시설로 이번 축제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 장생포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또 다른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충북교육 현장에서 202건의 갑질 신고가 있었지만 갑질로 인정받은 인용률은 9%, 징계율은 4%에 불과하다며 갑질조사 판정제도 마련과 교원지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대란의 여파로 지난해 충북대병원이 전국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입원 환자 감소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병원 입원 환자는 전년보다 8만 3천여 명인 36.8%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등의 순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충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1,1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대비 7.8% 인상된 것으로 8시간 노동 기준 월 232만 6,170원입니다. 충주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근로하는 496명입니다. 음성군 금왕읍 무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착공 4년여 만에 준공했습니다. 음성군은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응천을 준설하고 교량 재가설과 보수공사 등을 진행해 홍수위를 최대 1.38m 떨어뜨렸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수문을 개폐하는 가동보를 갖춰 치수 안정성과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